자, 반갑습니다. 2026년 4월 14일이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종전에 대해서 전쟁을 끝내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지금 언론에 나오는 회담이 결렬됐다. 어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경기를 보러 갔다. 이런 것들이 그냥 노이즈에 불과한 거지.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점점 오늘 약간 느꼈던 거는 이 전쟁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고 있고 주식 시장에서 재료로 더 이상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약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종전 방향으로 보면 해지로 움직였으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배는 못 움직이니까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운임이 상승할 거다. 배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운임이 어떻게 상승을 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HMM은 컨테이너선이죠. 대한해운은 벌크고 페노션도 벌크 중심이고, 흥하해운은 테마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소멸할 때 급락의 위험이 있지만 북극항로 테마로 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KSS 해운이라는 또 해운주가 하나 더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유조선, 가스선, 그러니까 LNG 운반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료가 되면 원유 수출이 재개가 되고 물동량이 증가하게 되고 탱커 운임은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컨테이너 이런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지만 KSS는 탱커 관련이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냥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해운주에서도 보통 이제 HMM, 페노션 이 정도에 관심을 많이 두고 KSS는 그게 관심이 없죠. 그런데 재무 상태를 보시면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재무 상태를 보면 와, 굉장히 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약간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볼 때 굉장히 저평가인데? 이 회사 좋은데? 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종목을 보게 된 경위가 테마로 인해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무 상태가 좋아도 내가 테마로 인해서 이 종목을 발굴했다면 테마가 끝나면 그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재무 상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자료를 보면은 이 회사는 지금은 저평가 상태니까 올라갈 거야 라고 판단하지만 종목 발굴 단계에서 테마성으로 인해서 시장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테마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종목 자체의 재무 상태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좋은데? 라고 해서 테마성과 어떤 중장기 관점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물리는 경우가 많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장기로 본다면은 그래도 이렇게 재료가 소멸되는 이런 위치에서부터 사 모아간다든지 그렇게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횡보와 상승 곡선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이번에 금감원에서 태클을 걸긴 했는데 유증을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룹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 정책,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이용해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요. 그렇게 보여요. 말 그대로 정부 정책 이 틈을
좋은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빚을 갚을 돈을 주주들한테 땡겨오겠다로 정부에서는 해석을 해버려요. 이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그룹 차원에서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아마 삼중이처럼 크게 상승하는 시간이 멀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상승선을 가져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45,000원, 50,000원까지 어떻게 잘 넘기는지. 45,000원까지는 반등 구간이고요. 이 반등 구간을 넘어서는 상승 구간에 접어드는 것을 보고서 공략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주 중에서 이제 성신양해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 재료 소멸입니다. 그런데 주식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성신양해는 시멘트죠. 시멘트는 재건 테마의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삼표시멘트라는 종목은, 이 종목은 여기에서 이만큼 올린 것은 정원호라는 서울시장 후보, 성동구청장의 재료로, 정치 테마주로,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의 재료를 품고 있어요.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치 테마주야 하고 올라갔다가 여기서는 재건 테마야 하고 올라갔다가 뭐 쉰다든지 하고서 다음에 또 정치 테마야 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신양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단기 재료 소멸 관점이지만 대통령 뭐 집무실 세종 이전한다 그런 걸로 한번 펌핑한 다음에 그 다음엔 또 재건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성신양해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NC소프트는 개별 종목이긴 하지만 전 직원에게 뭐 192억 규모의 자사주를 지급하겠다, 뭐 이런 뉴스로 올라왔는데요. 상방으로 26만원의 저항을 어떻게 돌파를 하면서 긴 박스 횡보를 넘어서는지 이 부분을 체크한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 구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국철강이 좀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거는 금강철강이 열혈이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단일가 매매가 끝나는 시점에는 금강철강을 보고 그 사이에는 부국철강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철강주로 금강철강. 그렇게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상한가를 들어갔는데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렇게 이런 라인을 넘어서는 거래 대금을 터지면서 전고점도 돌파하고 박스도 돌파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면은 아주 A+의 점수를 줄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상방으로 25,000원, 31,200원까지의 단기적인 목표가, 조금 더 보면 35,000원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ITM 반도체,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부터, 바닥은 아니에요. 그냥 뭐 이런 그림 만들다가 보면 이게 대체거래소에서 이런 장난질을 하면 이런 이상한 캔들이 만들어지는데 최근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어요. 300억, 1200억, 1200억이 터지고 하루 쉬고 거래량 감소하면서 음봉 나오고 다시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700억 정도, 76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전고점 부근까지의 상승을 노려봐도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만원짜리는 한 번 정도는 터치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음봉으로 내려준다면은 충분히 음봉 종가 자리에서도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 이어서 상방으로 11,300원, 조금 여유롭게 본다면 11,500원짜리를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면 이전의 상승을 넘어서는 상승 구간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는 지금 현재는 윗꼬리로 좀 쉬고 있는데 하방
8,500원까지 열어두고서 공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에서는 상방으로 대략 17,500원짜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안정적이고 좀 그런 종목을 본다면 삼성 E&A는 여전히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으로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흐름이고, 하지만 건설 재건 관련해서는 대장은 여전히 대우건설이라는 점 체크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관심 있는 종목들입니다.